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펀드 DLF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또 일부 불안전 판매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태현 기자. 네, 경제입니다. 네, DLF와 관련한 실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이미 상당 금액이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죠? 네, 문제가 된 DLF는 독일 등 주요 해외 금리와 연계된 펀드 상품입니다. 지난 8월을 기준으로 3천여 명에게 7,950억 원어치가 팔렸는데요. 지금 남은 잔액은 6,723억 원입니다. 문제는 이 가운데 5,784억 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해 예상 손실 금액이 3,513억 원이라는 점입니다. 남은 금액 가운데 50%가 넘는 돈이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. 투자 금액별로는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를 투자한 사람이 60%가 넘어 가장 많았고요. 3억 원 미만 투자자는 전체의 83%였습니다. 나이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절반에 가까웠는데요. 거기에 따라 고령자로 분류되는 70대 이상의 비중도 20%가 넘었습니다. 비교적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낮고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적은 고령층 투자가 많아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조사 결과 DLF 판매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상품은 외국계 투자은행이 증권사에 소개를 했고요. 그다음에 증권사가 은행에 판매를 제한하는 형태로 시작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증권사 내부적으로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상품 발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. 처음에 이 상품은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는데요.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해당 상품을 지속해서 판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또 상품을 운용한 자산운용사는 단순히 과거 금리만 기준으로 실시한 모의 실험 결과를 은행에 전달했고요. 은행은 이를 검증하지 않고 직원 교육과 상품 판매에 활용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이자 수익보다는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DLF 역시 이런 추세에 맞춰 성과 지표의 배점을 높게 설정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무리한 홍보가 이어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. 네,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고요? 네,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 경우를 말합니다.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DLF 판매 서류를 전부 검사했는데요.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표시가 빠졌거나 같은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판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고령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조력자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게 돼 있는 내규를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. 이런 불안전 판매는 전체의 한 20%가량으로 파악됐는데요. 금감원은 분쟁 조정 등의 과정에서 이 비율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진행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. 또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.